강선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?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. 예산군 요양원 운영 실태와 관리 체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.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. 뭐 6건의 그 관리 체계도 잘 이루어졌고, 뭐 우리가 예산군 요양원이라는 것이 사설이 아니고 군에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 위탁 받은 자가 실질적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. 뭐 내부적으로는 뭐 문제점이 있죠. 우선적으로는 대표적인 게 지금 비노조와 노조와의 그 관계가 이제 대립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있고,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 처음서부터 시작이 사실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만은 사실입니다. 요양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관심이 많고 또 군 요양원에도 출입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혹시 우리 그 복지의 대변 역할을 했던 우리 조성희님이라는 분, 지금 군 요양원에서 완전히 이제 멀어졌나요? 4월 30일부로 네. 손을 놨다고 그러는데 뭐 정확하죠? 네. 문제점이 있습니다. 주식회사 송산이라는 곳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뭐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지금 리허설을 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원래가 그런 요양원을 운영을 했던 분들도 아니고, 또 나름대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자부하는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큰 틀을 갖고 이끌어가고자 원하는 그런 요양원인데 실질적으로 좀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. 뭐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. 뭐 지난날 뭐 고발 고소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은 아직 진행 중이죠? 예.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요양원을 출입하면서 그 애로도 듣고 또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좀 반영시킬까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, 사실 환우들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병을 치료받아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분들이 아닙니다. 가족들이 케어를 못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에서 또 요양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여생을 또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, 이게 이제 어떤 쪽으로 확산이 되냐면 종사자분들이 조금만 좀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 돌봄 그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뭐 좀 얄미워 보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꼬집고 그러면 아이들이 좀 똑똑하거든요. 그럼 집에 가서 선생님이 꼬집었다고 하고 때렸다고 하고 뭐 등등 주워박았다고 하고 등등 하는데, 그게 옛날 같으면은 통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원체 좀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 좀 학대라는 곳에 좀 많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나 우리 환우분들 수치심을 갖게 하면 안 되죠. 제가 앞자리는 빼야지만은 뭐 등등으로 해서 수치심을 갖게 하면 안 되고, 또 학대라는 게 또 뭐 있겠습니까? 뭐 눈으로 봐도 조금 불편함을 좀 이렇게 좀 작용을 하면은 꼬집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양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고, 특히나 그게 조금 확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모으면 이제 가족들마저도 내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있는 것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학대를 했느니 뭐를 했느니 해가지고 좀 문제점 이야기가 돼서 지금 군 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 갖고, 또 일이 있으면 의계 질서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을 거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보니까 일이 이렇게 확산돼서 법적이까지 지금 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그 내부적인 면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 직원들이 다 일일이 감지할 수는 없지만은 좀 더 지금과 같이 이렇게 6건이 아니고 좀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, 또 종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큰 지대 효과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, 뭐든지 교육을 통해서 일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,
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 요양원은 명색이 그래도 사설이 아닌 군에서 그래도 운영 체제를 갖고 가는 그런 입장이고, 또 위탁을 주어서 위탁 받은 자가 좀 성실하게 잘 이끌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먼저 우리가 좀 이끌어주는 그런 면으로 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꼭 돈이 필요한 것보다도 대화로서 같이 소통하면서 군 요양원이 좀 더 좀 진취적으로 좀 이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큰 힘이 된다라고 좀 그렇게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. 예. 우리 저 가족지원과장님 뭐 말 그대로 뒤에서 서포팅하다가 이제 2025년도 이제 보직을 받으면서 질의 응답자로 이제 앞에 서다 보니까 좀 무게감도 좀 있고 좀 당황도 되고 좀 긴장감도 있으라 봅니다. 근데 항상 본 위원장이 볼 때 우리 가족지원과라는 그 테두리는 가족사랑, 즉 가족애를 누리는 그런 아주 애틋한 그런 애정이 담겨지는 부서로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. 특히나 자리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저 평소에도 과장님과 우리 팀장들과 팀원들이 그 한 팀워크가 돼서 우리 가족지원과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.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좀 이 시간에도 당당하게 잘 마무리하셨는데, 제가 지칭을 하고 싶다고 보면은 정유경이 아니라 정똑순이라고 제가 하고 싶거든요.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예산군 가족지원과를 위해서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래요. 아까 저 우리 강선구 의원께서 비공개를 요청하셨는데, 우리 강선구 의원 요청에 대한 5분간 질의 답변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그 이후 부분은 다시 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. 이해 있으십니까? 이해 없으시는 거로 알고? 응? 예, 알겠습니다. 본 위원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? 네. 네, 아까 이기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식회사 송산 그때도 제가 거기 그 민간위탁 그 심의위원이었었어요. 예. 근데 그때 이제 그 먼저 나가신 국장님 뭐 이렇게 과장님이었죠 그때 이제 정은규 과장님. 그때 문제가 돼갖고 이제 막 급하게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가족지원과도 지금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실 때 아까 이기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더 상기시켜서 지금 뭐 25년도에 보직을 받으셨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그 위탁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미리 검증하고 해서 그 심의위원들도 좀 이렇게 지식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해갖고 아까 뭐 우리 김태금 의원님이나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그런 그 뭐랄까 지식이 있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이사입니다. 알겠습니다.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?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어제 김태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건 질문보다도 네. 몇 가지 좀 제안도 드리고 이제 어려움 과에서 좀 요양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지금 몇 년 차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계약이 지금 한계 요양원 같은 경우 몇 년 남았죠? 2027년까지입니다. 27년까지죠. 네. 원래 5년을 하신 거예요. 3년을 하고서 더 연장을 이렇게 그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일단은 환계는 5년으로 그래서 예약했습니다. 너무 이제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네. 좀 한 3년 정도로 처음에 저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도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.
두 번째에 실내에 지금 현재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다 정부에서 이제 되어 있죠. 실외도 있고 예. 실외 내외 다 예, 있습니다. 기독교 연합 쪽에서 할 때는 CCTV가 없었죠. 아 그것까지는 제가 예, 모르겠습니다. 그 네. 후에 문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오잖아요. 그렇죠? 그렇게 하고 CCTV 같은 경우 다른 데에 비해서 그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문제가 꼭 있어야만이 풀잖아요.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? 아니면은 그거는 우리 법에서 군에서 이유가 있어야지 보니 그 모니터링 같은 예, 거는요. 예. 그러니까 어떤 일이 했을 때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위탁이라고 해서 군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거 CCTV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저장 기간이 또 있을 거예요. 네, 한 계약할 달이, 때에 네, 네, 한 달밖에 안 돼요. 네, 그거는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한 달짜리. 근데 한 달 가지고는 저런 사건이 났을 때는 좀 짧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. 예. 그렇게 하고 환자를 이제 보통 처음에 가정에서 처음부터 이내 요양원에 왔을 때나 또 다른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있다가 이제 이송해서 이제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기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. 제가 작년에 참 병원에서 이제 있을 때 갑자기 사진이 하나가 떴어요. 근데 이렇게 사진만 그 상처 부분을 보고 참 놀랬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 환자가 그 요양원에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됐다 욕창이 생겨갖고 뭐 저기서 이제 돌아가셔갖고 막 욕창이 생긴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군으로 민원이 굉장히 갔을 거예요. 그러면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다른 데에서 병원이든 가정이든 처음에 입소할 때 그때의 신체적인 그 사진 촬영 있죠.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허리 부분에 엉덩이 부분에 욕창 같은 걸 거예요. 이 등. 근데 외상 얼굴로서는 별로 저기를 않는데 요런 거를 이제 인권 때문에 뭐 동의도 안 받고 하면은 보호자들이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규정을 만드는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위탁을 줘도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런 것 좀 예방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송산에서 그 법인에서 이제 우리 예산군으로 왔잖아요. 그게 갑자기 그 주소를 뭐 사찰에다가 주소 옮겨갖고 해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것도 그 공개 이제 홈페이지나 어디 이제 모집을 할 때 적어도 1년 이상, 3년 이상 예산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 그리고 주소만 옮기고서 그 사람은 거기에서 거주를 않고 예산 주소만 옮겨놨지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거는 그 저기 선정할 때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 이런 거 몇 가지를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?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.